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배신의 계절. 하하. 5월은 계절의 여왕이죠. 계절의 여왕 5월 말로 시다르면서 계절의 여왕이 시샘을 하나요? 5월 말과 6월 초에 배신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벌써 꾸물꾸물 움직이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부터 보면요. 이성윤의 반기를 든 이성윤 최측근. 중앙지검 반부제 제1부장이 사표를 냈는데요. 이 사람이 이성윤의 오른팔인데 사표를 내면서 이성윤이 그 말하자면 강압으로 막 신정권을 옹위하는 이런 수사 방해 내지는 반대 진영은 수사 압박하는 거 이런 거에 이제 말하자면 질렸다 이런 식으로 사표를 던지는 건데요. 이성윤의 무리한 수사 지휘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게 검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급기야 내는 건데요. 요거 이제 채널A 사건, 뭐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등에서 어떻게든 수사 성과를 내라는 그 이성윤의 그 압박이 상당했다. 그래서 질렸다. 나는 당신의 오른팔 할 수가 없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배신의 계절, 이제 계절의 여왕이 이제 시샘하면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곧장 바로 로펌으로 취업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이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자리에 있다가 로펌 가면요 엄청난 전관예우 이거 돈 땡기거든요. 뭐 이분도 돈 벌어야지 뭐. 근데 이렇게 의연하게 나왔으면 당분간은 좀 폭로하고 좀 있지. 그걸 갖다가 바로 로펌에 가냐? 그럼 돈 벌러 갔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의미가 희석되잖아. 이거 돈은 한 1년 있다가 가도 충분히 땡겨요. 높은 자리에 있다 나왔으니까. 반부패 부장까지 했으면 노른자리 중앙지검 노른자리 했으면 1년 있다 가도 돼. 대선까지는 폭로해주세요. 이성윤과 그런 거 등등등 있잖아. 뭐 이렇게 반기만 들고 나가는 것보다 폭로하려고 그런다고요? 제가 섣불렀네. 이게 바로 로펌 간다고 그러길래 로펌 가서도 폭로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그러나 더 명예롭게 하려면 로펌 안 가고 양폭로 다 하고 난 돈이 문제도 아니다 이런 거 보여줘야지. 로펌 가서 폭로하면 그렇잖아요. 이봉규 TV 나오셔서 쫙 폭로해 주시죠. 이제 이분이 하나하나 전준철입니다. 사법연수원 32일기인데 반부패 수사 1부장 2부장도 했고 1부장도 했고 그런데 하나하나 이분의 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성윤 떨고 있나? 문재인 떨고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전준철. 그 다음에 또 배신의 계절 박범계의 밑에 부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가 검사들에게 휴대폰 다 대출해. 이것들이 어떤 놈이 날 배신하는 거야. 이렇게 강요했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휴대폰 아무리 자기가 상관이라도 휴대폰 제출하라고 그러면 안 돼. 그 휴대폰에 애인하고 통화할 수도 있고 무슨 사적인 일로 은밀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뒤지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 공소장 있잖아요. 공소장 유출 자기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 정부에 관련된 거 이성윤 공소장에 이름들이 여러 명 나오고 내용이 나오니까 요거가 유출됐다고 휴대폰 다 제출해.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강요를 했대. 이거 검사들 이거 가만두냐? 이래가지고 검사하겠어요? 제출 못해! 이러고 나와야지. 법무부 장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왜 남의 사생활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내 못해!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또 제출을 하고 앉았냐? 그래 제출을 거부하는 검사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출 거부하는 검사에게 또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이후로 고발을 당했대. 또 이런 거는 이제 슬슬 이성윤과 박범계의 측근들 부하들이 이제 슬슬 배신의 계절 레임덕으로 가는데 내가 같이 도매금으로 감옥 갈 수 없다는 반란. 살기 위한 반란이죠. 그다음 뭐 또 약간의 정의감도 있겠죠. 그러나 살기 위한 반란이라도 정의감을 더 불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게 터질 것 같은데 터키에요. 유명한 조폭인데 너희도 당해봐라 이러면서 자기를 배신한 정치인들을 유튜브에다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회수가 5,400만 명이 봤어.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볼 수 있는 국민은 다 본 거야. 터키 인구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본 거예요. 5,400만 명이나 봤으니까 엄청난 건데 이게 왜냐면 조폭하고 정치인들하고 원래 서양이나 동양이나요 이게 끈끈하게 왜냐면 힘이 있어야 큰 건을 하니까 마약 밀매 이런 거 뒤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 없이 합니까?
할까 하다가 걸리면 또 뒤에서 누가 봐주고 이런 게 있는데 터키 같은 나라는 이제 이게 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피아 보스인데 그동안에 이제 마피아 보스 세닷 피케르라는 사람인데 49살인데 이게 터키 유력 인사들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뭐 총리, 전 총리, 뭐 내무장관 뭐 등등 국회의원 등등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면서 대부에 보면 또 그렇잖아요. 영화 대부에 보면 뭐 정치 공작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정치 깡패 노릇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마약 밀매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그 정치권하고 공생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폭로한 게 5,400만 회를 넘겼는데요. 무슨 폭로를 했냐면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오른팔 비날리 이일드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 그러니까 대통령의 오른팔의 아들이 마약 밀수 관련돼 있다고 폭로를 해버렸어요. 와, 근데 이 사람이 폭로를 한 게 아주 뭐 적절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폭로를 하니까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데 지금 콜롬비아에서 작년 6월에 터키로 보내기로 한 코카인 4.9톤이 밀수돼서 통로가 막히니까 요 이을드럼 전 총리의 아들이 베네수엘라로 가서 새 밀수 경로를 텄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종 친여권 사람들 그다음 친여권 기업들이 코카인 거래 자금까지 대주면서 이런 거가 다 나왔대네. 야, 자금까지 대냐? 야, 터키는 이거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이 총리는 내 아들은 코로나 의료 장비 구하러 베네수엘라 갔지 그 마약 이런 거 상관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기사에 막 댓글을 수만 개 달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조폭의 폭로가 신빙성을 얻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깜빵에 한 16년간 징역을 살았네. 각종 정치 깡패 노릇하다가 납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뭐 반정부 성향 납치도 하고 이랬겠지 뭐. 그리고 전 2014년에 감옥에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도 정치 깡패 노릇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정치권이 배신을 한 거야. 먼저. 왜냐면 이 사람의 피케르라는 이 조폭 두목의 라이벌 두목이 출소하니까 이쪽에 힘을 실어주고 이쪽과 일을 한 거야. 이제 일감. 그러니까 이쪽은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니들 맛 좀 봐라. 그러면서 폭로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계속 폭로할 예정이라고 예고까지 띄웠습니다. 12부작이랍니다. 터키는 이제 쑥대밭 되는 거야. 12부작이래. 12부작. 이거 한 번 나갔는데 5,400만 명이 봤고. 자, 근데 이 피케르가요. 이 조폭 두목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거 여권 인사들이 이런 얘기죠. 내 카메라와 삼각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멋지다. 야, 이거 총 들고 칼 들고 각종 협박하고 납치하고 마약 밀매하던 사람이 카메라 들고 이제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러고 유튜브를 하네. 야, 엄청나네. 그래서 터키의 정치권이 바들바들 떨고 있답니다. 대통령, 이제 총리서부터. 자, 요런 게 이제 우리는 없으리란 법이 없죠. 우리가 뭐 조폭이 폭로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 핵심 인사는 주변에 보좌진서부터 운전기사부터 뭐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냄새 맡고 터뜨리게 시작합니다. 아이고, 조폭만 폭로하느냐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영국의 존슨 총리 오른팔이 또 존슨에 대해서 다 터뜨렸어요. 말폭탄을 쏟아냈는데 무려 7시간 동안에 존슨의 비리에 대해서 다 터뜨리는데 코로나가 처음 발발해서 한참 국민들 떨고 있을 때 영국 국민들 자기 애인한테 더 신경을 썼다네. 그 존슨의 애인 화제가 됐었죠. 그 이혼하고 아주 젊은 미모의 약혼녀 캐리 서먼스인가? 나이 차이가 몇 살이래더라. 20몇 살이래든가. 하여튼 그 여자 신경 쓰느라고 코로나를 신경 안 썼다. 야, 어떻게 7시간을 폭로를 하냐? 야, 이 사람 체력도 좋다. 7시간 동안 그냥 코로나서부터 뭐 별거 다 말폭탄을 쏟아냈는데요.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신종플루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쇼하느라고 생방송으로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를 주사로 맞는 장면을 보여주려고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쇼하는 건 또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우리 청와대 하는 쇼를 배웠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단 면역 체제를 이제 검토했었대요. 그 집단 면역은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놔두면 왜 걸려서 죽고 걸려서 또 전파되고 그러다가 쫙 전파된 다음에 면역이 생기는 거. 그 집단 면역인데 그것도 검토했었대요. 그리고 국경 통제는 또 반대했고 그러니까 정반대로 한 거죠.
했고요. 그리고 경제에 오히려 신경 썼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망자 늘어나는 것보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거 우려해가지고 그런 것도 폭로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여자친구 캐리 서먼스가 임신하고 약혼 발표하고 싶어 해서 막 그걸 갖다가 총리 공보관에게 막 압박하고 요구하고 이런 아나무인 행동한 거 이런 것도 막 폭로하고요. 야, 골 때리네 여기도. 그리고 이제 아시아 국가처럼 이 통제하는 거, 국민들 통제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를 영국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집단 면역을 고려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우리나라는 한 게 그저 국민들 통제한 거밖에 없어. 아이, 불쌍한 국민들 통제만 당하고. 근데 영국 국민들은 이제 한국같이 통제하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이제 존슨 총리가. 그 정도로 우리 그냥 통제만 한 거야. 백신 구입도 안 하고. 영국은 그래도 나중에 백신 구입하느라고 총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괜찮아. 이제 이 사람이 폭로한 건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백신 구입 신경 안 쓸 때 얘기예요. 그러다 나중에 난리가 나니까 존슨이 이제 백신 구입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물론 도와주고. 이걸 갖다가요 7시간을 터뜨리는데 그 다음에 마크 쉐두웰 내각장관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도 존슨 총리에게 TV에 출연해서 집단 면역을 수두 파티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라고 조언했다고도 해내요. 수두 파티 같은 거니까 국민들 전체 그냥 수두 맞고 조금 앓고 그런 거예요. 국민 전체 앓고 집단 면역으로 이겨내자 이런 걸 검토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도. 근데 이 보좌관이요. 존슨 총리의 보좌관 커밍스가 실세 중에 실세예요. 왜냐하면 존슨 총리가 총리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블랙시크 캠페인 주도했잖아요. 존슨 총리가. 그래서 총리를 했는데 그때 브렉시트 done.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완수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사람이 이 커밍스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존슨 총리를 총리에 취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중에 오른팔인데 이제는 존슨을 난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보복에 나선 겁니다. 폭로해. 근데 상당수 발언들이 이 사람에게 무게를 싣고 신빙성을 준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뭐 영국만 오른팔이 배반해? 터키만 뭐 조폭이 정치권하고 있었던 일 배반해? 기다리세요. 우리 오른팔들, 문 선생의 오른팔들, 이해찬의 오른팔들, 양정철의 오른팔들, 기다리십시오. 님종석 동무의 오른팔, 거기는 오른팔들이 잘못하면 무서워서 죽으니까 배반 못하나? 어이구 뜻이다. 하여튼 이들하고 연결돼서 각종 만행을 저질렀던 검은 세력들 폭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로 나오면 5,400만 명이 터키에서 봤는데 최소한 4천만 명은 볼 거다. 개봉박도 가만 나오십시오. 누군지 볼게요. 당신이 영웅입니다.